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84화 암행 마교의 음모. 5번째 이야기. 지혁의 강렬한 눈빛에 겁을 집어먹은 소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구양정은 사실 소년이 무기력하게 팔에 맹문을 짚고 진기를 흘리고 있어서 소녀는 무기력하고 맥을 추지 못한 것이다. 그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있었던 구양정은 소년을 차분히 달래며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전당에 손을 대는 것이냐?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는 마교 어른의 지시에 따라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아이들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그 돈을 모두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보호 아래 죽지 않을 만큼 하루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혁은 소년의 말을 듣고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번쩍였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눈빛으로 돌아온 후에 말했다. 좋다. 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를 기꺼이 도와주겠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는 마교 어른이 너와 다른 아이들에게 시켜서 앵벌이를 하였다고 하니. 그래, 너의 거처를 말해주고 혹시 마교의 거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 소녀는 지혁의 눈을 보고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혁은 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소년이 신뢰를 보이자 지혁은 그에게 물었다. 후후후후. 녀석, 내 녀석은 지혜롭구나. 내게 놓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제 이름은 전욱입니다. 성은 어떻게 되느냐? 저의 성씨는 전입니다. 아, 이름이 우기라. 매우 멋진 이름이구나. 지혁은 환한 미소를 지었고 소년은 이런 미소를 보며 잠시 넋이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지혁은 예맥 조상의 안배인 무극담로에서 극한 경험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비한 매력이 생겨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으니 지혁은 전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전우가, 내 눈을 보거라. 우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게 나쁜 짓을 시키는 마교의 악행을 막고 너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겠구나. 진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진욱은 비록 고아였고 어릴 때 유괴되어 소매치기를 업으로 삼고 있었으나 심성이 누구보다도 바른 아이였다. 전욱은 고된 하루를 보내며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나 하늘을 향해 미지의 신에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지독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말이다. 진욱은 지혁을 만나며 순간 천신의 응답을 받은 것일까 하는 마음마저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일행은 전욱의 안내를 받아서 한단 중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전욱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여기가 제가 거하는 숙소이며 이 도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교의 거점입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어른들은 이곳에서 저와 같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소매치기나 앵벌이를 시킵니다. 지혁은 주위를 세심하게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두 사람은 잘 들으시오. 우리는 이곳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악행을 바로 종결시켜야 하오. 나는 이곳 마교의 조직을 완벽하게 이지러지게 하고 말겠소. 지혁은 혁과 정에게 단호하게 말한 후
그들의 눈을 보고 동의를 구했다. 지역 일행은 건물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물을 탐색하며 마교의 무리를 은밀하게 하나씩 제압했다. 지역은 내력을 발휘하여 적들을 쓰러뜨렸고 마화는 날카로운 검술로 적들의 사혈을 가르며 일검에 제압했다. 남궁혁은 강력한 공격으로 적들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무력화시켰다. 남궁혁의 공격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장렬하였지만 그것도 주변에서 강렬한 소리가 맴돌 뿐 보이는 적을 일수로 신속하게 제압하기에 매우 적절했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이 이곳 마교지부를 와해시키는 것은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효과적이었다. 이때 지역의 두 눈에서 강력한 마귀가 폭발하며 그는 힘차게 외쳤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분노하고 있더란 말인가? 이놈들 당장 멈추거라. 이런 천인공노할 녀석들. 우리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악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지역은 천신장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외쳤다. 이에 대전은 한동안 그의 음성이 울렸으며 또한 지하대전은 격하게 흔들렸다. 마교의 무리는 지역의 외침에 화들짝 놀라고 매우 당황했다. 그들은 현재 연무장과도 같은 큰 대전에서 아이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서슴지 않고 벌였으며 그들의 탁자에는 각종 괴악한 것들로 아이들에게 강압하여 먹이거나 입속으로 쑤셔 넣고 있었으니 심지어 그 먹이가 동물의 배설물로도 보였다. 이를 보는 지역의 눈에서 강력한 마귀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역의 눈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심각한 학대를 받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들은 각종 범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미진한 결과를 보일 경우 이러한 가혹행위로 악한 기술을 억지로 습득하는 현장이었다. 마교의 무사나 교관으로 보였던 무리는 지역 일행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힘은 지역 일행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그저 시정잡배나 잡졸이었다. 이제 지역의 강력한 내공과 열양기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의 수렁과도 같을 것이다. 지역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며 그는 첫 번째 적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밀보와 선보 같아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신출귀몰했다. 그의 주먹이 마교 무사의 가슴에 닿자 폭발음이 울렸고 그 무사는 강력한 충격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 널브러졌다. 이는 지역의 무지막지한 일수로 삼도천을 건너서 이미 그의 영혼은 이 땅에서 급히 떠나버린 것이다. 열하 천종. 무극철망. 지역의 분노는 그가 멈출 수 없게 만들었고 그가 스스로 급하게 몰아쳐갔다. 지역이 외치며 또 다른 마교 무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마치 철벽과 같아 지역의 출수에 타격받은 무사는 비명을 격하게 지르며 쓰러졌다. 마교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지역의 빠른 움직임에 속수무책이었다. 또한 마화는 검술로 적들을 제압하며 그녀의 검은 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번쩍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봄날 나비가 배추밭을 오가며 팔랑팔랑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검은 단호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검이 마교 무사의 몸을 베어내며 그들은 그녀 앞에서 차례로 쓰러졌다. 나의 건물을 멈추려면 너희의 목숨을 속히 내놓아라. 마화가 외쳤다. 남궁혁은 빠르고 강력한 공격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주먹이 적의 몸에 닿을 때마다 뼈가 탈골되거나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빠른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했다. 후후후후. 이놈들, 이제 끝났다. 남궁혁이 여유로운 웃음과 함께 외쳤다. 지역 일행의 등장으로 마교 한단 지부 무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지역 일행은 그 틈을 타 차례로 적들을 제압했다. 지역의 열양기공은 점점 강력해졌고 그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적들이 여지없이 쓰러졌다. 마화와 남궁역도 각자의 무공을 발휘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지역 일행을 맞는 적들은 그저 늦가을날 떨어지는 추풍 낙엽이란 말인가. 지역은 지금 지하대전 마교 무사를 이끄는 마교의 순회 중 하나와 싸우며 그의 움직임을 완벽히 제압했다. 순회는 강력한 음양마공을 발휘하며 지역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역의 둔보와 선보는 그의 공격을 피해내고 반격을 가했다. 허허, 이런 움직임이라니. 상대의 공격 방향을 읽어내지 않는 한 이런 대처는 그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으니 이때 지역은 그림자처럼 호련히 신형이 흩어지는 모습이었다. 순애는 이미 흩어져 버린 신형을 본인이 들고 있는 도로 난도질하였으나 이런 순애의 도가 지나간 자리에 신형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더니 그는 좌수를 내질렀다. 이에 그의 권형이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출수되어 한 장 정도 떨어져 있었던 순애의 가슴에 명중하자 순애는 여지없이 피를 왈칵 토해내며 쓰러져 대전 바닥에 여러 차례 굴렀다. 역시 이자도 혼이 떠나갔고 그의 신형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에 더는 마교의 악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 결연한 의지로 외쳤다. 지역 일행은 남은 마교 무사들을 제압하며 아이들을 구출했다. 두 사람은 이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우리 신교에 연락을 취하시오. 네, 공자님. 신교 광명자사전에서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이 아이들이 우리 신교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교주가 지시한다고 전해주시오. 네, 가가. 두 사람은 허리를 조아려 지역의 명령에 예를 표했다. 그런데 가가. 가가께선 우리와 함께 이곳을 나가지 않나요? 그렇소. 구양소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이곳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소. 네, 지역의 좌수 검지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허허, 이런 이곳 대전으로 들어오는 큰 문과 달리 지역이 가리킨 곳에 작고 은밀한 문이 있었다. 그곳은 진한 마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곳으로 들어가면 이곳 마교 지부를 담당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것 같소이다. 아, 그런데 공자님, 홀로 저곳으로 들어간다면 매우 위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요. 혁공. 우리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우선 나는 이곳에 남아 이곳이 다시는 마교의 소굴로 쓰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부셔놓을 것이오. 그러니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선 우리 처소로 이동하고 신교에 기별하시오. 아, 알겠습니다. 지역은 한동안 두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대전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짙은 마기가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작고 은밀한 문을 기이한 눈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종진기란 말인가? 지역은 낮게 중얼거렸고 그가 말한 이종진기는 또 무엇란 말인지. 지역은 짙은 마기가 흘러나오는 작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역의 눈에 나타난 곳은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폭의 좁은 회랑이었으며 딱 봐도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하기 싫은 음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동안 이 좁은 회랑 복도를 걸었다. 이 복도는 매우 습하고 어두침침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눈은 이미 심오한 공력으로 인해 이 어두움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 바닥은 약간의 물기와 짙은 마기로 젖어 있었으니 저벅. 고요하고
어두침침한 공간. 지혁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커다란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 강력한 마기의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하늘에서 풍진이사를 일으키는 분노가 가득한 흑룡의 용트림과 같았다. 이곳이군. 지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철문을 열었다. 철문 너머에는 거대한 내실이 있었고 내실 중앙에는 역시 검은 제단이 놓여 있었다. 제단 주위에는 여러 명의 마교 무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지혁의 등장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 중에는 마교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한 광기를 띠고 있었다. 이놈!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이곳까지 들어오다니! 이 마교 우두머리가 눈썹을 실룩이며 외쳤다. 지혁은 천천히 내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신교의 광명자 사전에서 왔다.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교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신교라니! 이곳은 원래 신교의 한 지부였지. 하지만 우리는 전향했다. 연예계 모용세라는 우리에게 힘과 권력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약속했지. 흐흐흐흐. 너는 우리 마교의 힘을 제대로 맛보게 될 것이다. 흐흐흐흐. 잠시 후 내 놈에게 임할 저주의 살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망치기는 너희에게 지각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너희가 내 앞에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내가 이곳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니 말이다. 지혁은 매우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마교 우두머리는 격하게 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녀석들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거라! 마교 무사들이 우두머리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즉시 반응해 일제히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지혁은 빠른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태산의 철벽과 같았고 마교 무사들은 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혁의 움직임은 선보와 같아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신출귀몰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의 애병인 환공에 총을 뽑아들었다. 열아 천종 극! 지혁의 신형이 공중에 부양되더니 쇄도하였고 그의 육각 몽둥이가 마교 무사의 가슴에 닿자 폭발음이 울렸으며 그 무사는 강력한 충격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뒤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널브러졌다. 허허, 역시 이 무사의 영혼은 이미 허망하게 삼도천을 건넌 것이다. 무극철망 쇠 락 살 강 지혁이 외치며 또 다른 마교 무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마치 철벽과 같아 지혁의 출수에 타격받은 무사는 비명을 격하게 지르며 쓰러졌다. 아, 그의 권에 맞은 마교 무사는 가슴이 함몰되어 즉사했던 것이다. 이를 보고 있었던 마교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힘이 빠져 본인들이 들고 있었던 병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지만 지혁의 빠른 움직임에 속수무책이었다. 또한 지혁의 몽둥이와 주먹이 닿는 곳마다 적들은 여지없이 쓰러졌다. 마교의 지부 순회 중 하나가 지혁에게 다가와 강력한 음양마공을 발휘하며 공격을 가했다. 그의 출수는 공기를 갈랐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러나 지혁의 안보와 선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내고 반격을 가했다. 지혁은 그림자처럼 신형이 흩어지며 순회에 붉게 달궈진 적도를 피했다. 그리고 여러 번 공수가 전개되었다. 녀석들아,
천마의 진정한 힘을 영접하라. 지혁은 극대노하였고 힘껏 외쳤다. 허허, 지혁의 주먹이 순애의 가슴에 꽂히자 순애는 피를 왈칵 토해내며 천천히 스르르 쓰러져 버렸다. 또한 그의 신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혁은 치열한 격전이 마무리되어 결연한 의지로 외쳤으며 이제 지혁은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치면에 서서 내실 중앙의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검은 돌로 된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 이는 대마 흉노의 상징인 혈랑이지 않은가? 지혁은 제단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곳에서 마교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문양을 분석하며 마교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그들의 음모의 중심이군. 지혁은 중얼거렸다. 그때 죽었다고 판단된 마교의 우두머리가 엎어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꿈틀대었고 잠시 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혁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혁은 빠르게 반응하며 강력한 호신강기를 일으켜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런 지혁의 신형을 보라. 이, 형, 환, 위. 지혁은 신형이 있던 자리에서 신형이 찢어지듯 우두머리로 판단된 녀석에게 이동해 환공의 총을 녀석의 가슴에 찍어 눌렀고 이 육모방망이는 우두머리의 가슴에 닿자 우두머리는 검은색 피를 급하게 토해내며 그는 한동안 부르르 떨더니 고개가 힘없이 기울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그의 신형도 역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끝났군. 지혁은 낮게 중얼거리며 환공의 총을 제단을 향해 뻗어내었고 환공의 총에서 강력한 경력이 튀어나와 제단을 일시에 타격하여 완전히 파괴했다. 검은 돌은 사방에 비산했고 제단은 부서지며 마교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혁은 천천히 내실을 천천히 나와서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교의 잔당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출귀몰하며 적들은 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마교의 잔당들은 곳곳에 숨어서 지혁을 상대했으나 그들의 힘은 목숨이 하루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이 죄다 지혁의 발 앞에 쓰러져 갔으며 이러던 중 그의 시야에 또 다른 철문이 들어왔고 마침내 천마 류지혁은 현랑 무늬가 있었던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혁의 두 눈엔 괴악한 잔상이 맺혔는데 이 참혹한 참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으니 철문을 넘어서 맞이한 광경은 실로 무시무시했다. 지혁의 눈끝에는 커다란 솥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병들이 놓여 있었다. 지혁은 한눈에 알아차렸다. 저것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거대한 정이었고 이 무리는 사람을 삶아 마마요경에서 말하는 해골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더럽고 괴악한 놈들이구나. 지혁은 숨죽여 혼잣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적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무사들은 각자 자리를 지키며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이미 지혁의 존재를 감지한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지혁의 코끝에 낯선 향이 감돌았다. 혼돈향. 이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환각을 일으키는 독특한 향이었다. 지혁은 잠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그의 심오한 내공과 의지로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혼돈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끝났군. 지혁은 일부러 힘없이 중얼거리며 비틀거렸다. 그의 연기는 성공적이었다. 한단지부 마교의 진정한 우두머리 모용차는 자신이 피워낸 혼돈향의 지혁이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모용차는 천천히 지혁에게 다가왔다. 그놈 참 이것까지 용케 왔구나.
흐흐흐흐. 너는 이제 나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이 혼돈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할 뿐이며 내 놈의 혼은 내게 빼앗겨 내가 조종하는 인형이 될 뿐이지. 지혁은 모용찬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힘없이 쓰러진 척하며 속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용찬이 지혁에게 손을 뻗는 순간 지혁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신비한 금낫으로 모용찬의 팔을 낚아챘다. 뭐냐? 어떻게? 모용찬은 놀란 눈빛으로 외쳤다. 지혁은 힘을 주어 모용찬을 내리치며 그의 팔을 꺾었다. 모용찬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꺾인 팔, 좌수는 큰 고통이 발생했는지 힘없이 덜렁거렸고 우수로 검을 뽑아들었다. 지혁은 그의 검을 보았다. 그 검은 승룡검천이라는 검법으로 이루어진 초극강의 마검이었다. 후후후후. 너는 이곳 조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너의 출신이 이곳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 놈은 이곳에서 벌인 악행을 마감할 시간이다. 지혁은 잠시 솥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용찬은 지혁의 말에 비웃으며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모용세가의 절세 보법인 귀룡기보와 팔보간섬을 섞어서 밟았으니 승룡검천의 초식을 펼치며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검의 움직임은 마치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강력한 기세였다. 선망간천. 진천마왕벽. 쿵. 휙. 팡. 모용찬의 검은 지역의 호신공부인 붉은색 강기, 즉 진천마왕벽에 막혀 튕겨나와 뒷걸음으로 서너 걸음 퇴보를 밟게 되었다. 우리의 싸움은 잠시 뒤로 하자. 뭐라고? 모용찬은 지역의 말에 잠시 뜸을 들였으며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으니 지역은 싸움을 잠시 뒤로 하고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상대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녀석이냐? 너의 복장은 이곳 한단 사람의 복색이 아니구나. 내가 말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난 내 녀석의 보법을 알고 있다. 무슨 멍멍이 소리를. 내 녀석은 연예계, 즉 모용가의 사람이구나. 어라? 모용세가의 인물이 아니라면 귀룡기보와 신앙권천의 팔보간섬을 펼칠 수 없구나. 허허, 이놈 봐라. 내 놈은 나를 두 번이나 매우 놀라게 만드는구나. 모용세가에서 파견된 모용찬은 비록 현가주 모용태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모용태의 동생인 모용성의 서자 출신으로 그는 모용성의 애자였다. 그의 출신이 서자, 즉 모용성의 애첩이 낳은 아들이었으나 그는 천생의 무골로 모용성의 다른 아들보다 무공의 수준이 더욱 뛰어나 모용성뿐 아니라 모용태에게 인정받는 모용세가의 인재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펼친 무공을 단숨에 알아본 상대로 인해 매우 난감하였고 큰 의문이 들었다. 어찌 이 녀석이 내 출신을 단숨에 파악한단 말인가? 나의 귀룡기보는 중원의 변방인 우리 가문의 비전절해로 능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귀룡기보와 섞어서 사용한 권천님의 팔보간섬은 구주 21천 상저의 절기로 현 강호에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모용찬의 손에 진한 땀이 뱄다. 또한 그는 이마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식은땀으로 눈을 부르르 떨었으니 그의 눈에 들어간 땀으로 본인의 눈이 조금 쓰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는 쓰린 눈에 더욱 힘을 주어 지역을 격하게 노려보았으니 허허. 이에 반면 지혁은 매우 여유로운 미소로 모용찬을 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